DSB의 재밌는 고사성어. 안녕하세요. 재밌는 고사성어 들려드릴 조정시 인사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는 자녀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입어 그분들이 그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4월에는 우암 목련에 이어 화사한 벚꽃과 절쭉이 사방에 만발하여 즐거웠는데 5월이 오니 화려한 장미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며 우리들에게 어서들 오라고 손짓을 하네요. 지난해에는 곡성의 장미축제와 장성 황룡강 노란꽃 축제에 갔었는데 강가에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꽃길을 보노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더군요. 또 주위에 낮은 산도 있어 잘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걸었는데 황룡강 전경과 먼 시가지까지도 볼 수 있어 가슴이 확 트였어요. 그리고 산을 내려와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맛이 아주 일품이었고 맛깔스런 생김치와 반찬 등 풍미 있는 차도 나와 맛있게 먹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세요. 장미는 색깔마다 여러 가지 꽃말이 있답니다. 빨간 장미는 열정, 기품, 아름다움. 하얀 장미는 존경, 순결, 순진, 매력. 분홍 장미는 행복한 사랑, 맹세. 노랑 장미는 질투, 이별, 사랑의 감소이고요. 파란 장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이래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4월과 5월의 장미.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며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또 다른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도자문 동진의 심양사람으로 자가 연명이다. 오류선생이라고 자칭하였으며 사후에 그의 벗들이 정절이라는 시호를 붙여서 정절선생이다. 청년 시절에는 육아교육을 받고 지국재민의 포부를 가졌으나 후에 암울한 현실과 신분사회의 부조리한 상황 등의 염증을 느끼고 노장사상에 경도되었다. 41세 때 누이의 죽음을 구실 삼아 평택 현령을 사임한 뒤 다시는 관계에 나아가지 않았다. 관직 생활을 정산한 후 전원생활로 일관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 작업했고 술을 즐겨 마시며 시속을 초탈하여 살았다. 전원을 소재로 하여 자연스럽게 지은 시는 후대의 시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쳐 산수 전원시의 창도자로 평가받는다. 산문과 사부 또한 매우 뛰어나 중국 문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도연명의 무릉도원, 호반무 언덕릉 복숭아도 근원원. 뜻은 복숭아꽃 만발한 전설 속의 낙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유토피아 이야기라. 지상낙원을 일러 무릉도원이라 하는 것은 도연명의 도화원시에서 유래되었다. 내용은 한 어부가 동굴 속에서 지상낙원을 찾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적인 삶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뒤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으러 하였으나 결국은 허사였다고 한다. 진나라 태원 연간에 무릉 사람이 물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다. 하루는 시내를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호련히 복숭아 꽃나무의 숲을 만났는데 양쪽 언덕을 따라 수백 부에 이르렀으며 그 가운데 잡목은 섞여 있지 않았다. 향기로운 풀들만이 곱고 아름답고 떨어지는 꽃잎들이 어지러이 흩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매우 이상히 여겨 다시 앞으로 나가서 그 숲의 끝까지 가보려고 하였다. 곧 산 하나를 만났다. 산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마치 빛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곧 배를 버려두고 입구를 따라 들어가니 처음에는 아주 좁아서 겨우 사람이 통과할 정도였다. 다시 수십 보를 걸어가니 환하게 트이고 밝아졌다. 토지는 평평하고 넓으며 집들은 가지런하고 기름진 밭과 아름다운 연못과 뽕나무, 대나무 같은 것이 있었다. 밭의 길이 사방으로 통해 있고 타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를 왕래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남녀의 옷차림이 모두 바깥 사람과 같았으며 노인과 어린아이가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다. 대만의 가수 능영원의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가겠습니다.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
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그곳 사람이 어부를 보고는 바로 크게 놀라면서 들어온 경로를 물었다. 자세히 대답하니 곧 초대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차려내고 닭을 잡고 밥을 지었다. 마을에 일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와서 캐물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조들이 집나라 때의 난리를 피하여 저 자식과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절경에 오게 되었고 더 이상 여기서 나가지 않으니 마침내 외부 사람들과 왕래가 끊어졌다고 하였다. 그들이 지금이 어느 세상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한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위나라와 진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사람이 하나하나 들은 바를 자세히 말해주니 모두 탄식하고 놀라워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데리고 가서 모두 술과 밥을 대접하였다. 며칠 머물다가 작별하고 떠나는데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외부 사람들에게 말할 건 못됩니다 라고 하였다. 동굴에서 나온 후 자기 배를 찾아 타고서는 곧 먼저 번의 길을 따라서 지나는 곳마다 표시를 해두었다. 군청에 이르러 태수를 만나 뵙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하였다. 태수가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따라서 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번에 표시해둔 곳을 찾았으나 마침내 길을 잃어 다시는 길을 찾지 못하였다. 남양사람 유적이는 고매한 은사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흔쾌히 가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실천하지 못했고 얼마 후 병으로 죽고 말았으니 그 이후로 마침내 그 길을 묻는 자가 없었다. 나훈아의 희망가 듣겠습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촉할까. 푸른 하늘 밝은 바다에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춤을 또다시 흠가도다.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촉할까. 서바락에 엉엉엉엉 주새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촉할까. 도연명의 기거래사. 돌아가자 전원이 황폐해 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미 스스로 마음을 육신의 일꾼으로 삼아왔거늘 어찌 상심하여 홀로 슬퍼하겠는가.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키지 못함을 깨달았고 다가올 일은 추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니. 실로 길을 잘못 들어 멀어지기 전에 지금이 옳고 이전이 그립음을 깨우쳤네.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바람은 살랑살랑 옥기새 불어오네. 길손에게 앞길 물어가는데 새벽빛 희미한 것이 한스럽네. 이윽고 초라한 우리 집 보임에 기뻐서 달려가네. 하인이 기쁘게 맞아주고 어린 것들 대문에서 기다리네. 뜰 앞 오솔길은 황폐해 가나 소나무와 국화는 그대로 있네. 아이들 손잡고 방으로 들어가니 술독에 술이 가득 술병과 잔을 당겨 자작하니 뜰에 나뭇가지 보이고 흐뭇하네. 남쪽 창에 기대고 꺼리낌 없는 마음을 뿐이 좁은 방이지만 편안함을 알겠네. 정원을 날마다 거닐어 즐거운 정취를 이루고 문은 닫았지만 항상 닫혀있네. 지팡이 짚고 다니며 수시로 쉬다가 때로는 고개를 들어 멀리 보네.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날다가 지친 새는 돌아올 줄 아네. 날이 어둑어둑해지며 해가 꽂히려 하는데 외로운 소나무 어루만지며 서성이네. 돌아가자. 세상과의 교류를 끊어버리자. 세상과 나는 서로 어긋났거늘 다시 수레 타고 나가서 무엇을 구하겠는가. 친척과의 정담을 즐거워하고 거문고와 지어서 시름을 달래네. 농부가 내게 봄이 왔다고 알려주면 서쪽 밭에 농사일을 준비하네. 어떤 때는 수레를 타고 어떤 때는 외로이 배를 저어 깊숙한 골짜기를 찾아가고 높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도 하네. 나무는 생기 발랄 무성하게 자라고
샘물은 졸졸 흘러내리니 만물이 제때를 만남을 부러워하며 내 삶의 동정을 느끼게 되네. 아사라, 이 몸을 세상의 깃들임이 그 얼마나 되리. 어찌 본심 따라 모든 행동을 맡기지 않겠는가. 무엇 때문에 허겁지겁하며 어디로 가겠다는 말인가. 부귀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오. 천국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좋은 철이라 생각되면 홀로 거닐고 때로는 지팡이 꽂아놓고 긴매기 하네. 동쪽 언덕에 올라 긴 휘파람 불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기도 하네. 자연의 변화를 따라 죽음에 돌아가리니 천명을 즐길 뿐 다시 뭘 의심하랴. 정훈이의 꽃밭에서 듣고 가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오유지족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 심부름꾼이 상인과 길을 걷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강가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다. 그때 느닷없이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우려대기 시작했다. 상인은 까마귀 소리가 흉졸하며 몹시 언짢아 하는데 심부름꾼은 도리어 씩 웃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상인은 심부름꾼에게 싹을 주며 물었다. 아까 까마귀들이 우려댈 때 왜 웃었는가? 까마귀들이 저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저 상인의 짐 속에 값진 보물이 많으니 그를 죽이고 보물을 가지면 자기들은 시체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그런데 자네는 어떤 이유로 까마귀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나는 전생에 탐욕심을 버리지 못해 그 갑으로 현생에 가난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탐욕심으로 강도질을 한다면 그 갑오를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무모한 부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심부름꾼은 조용히 웃으며 길을 떠났다. 오유지족은 나 스스로 오직 만족함을 안다는 뜻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로 이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유교경에 나오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지족자 수부이빈 지족지인 수빈이부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에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에도 부유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무릉도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치 좋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른들은 사이좋게 열심히 일하며 어린이들은 노래하며 즐겁게 뛰어놀고 노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노후를 즐기는 것이었네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해가 지면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곳이 무릉도원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무릉도원을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경치 좋은 덕진공원 옆 복지관에서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니 여기야말로 정말 무릉도원이 아닐까요? 이 시간 끝으로 김연숙의 초연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시, 엔지니어 김백찬이었습니다. 먼 산 부엉이 밤새 울어대고 암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디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디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려